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151강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어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5장 17절까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대성통곡입니다. 에스겔서 3장 12장 말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누렸다 그러네. 대성통곡은 아무래도 큰 소리로 몽로와 우는 거죠. 자, 대성통곡, 큰 소리입니다. 대성은 큰 소리죠. 통곡은 소리내서 크게 우는 거를 통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자에는 여기 예문대로 드린 거 개, 위, 괭, 거 이런 말은 없고요. 이 글자는 이제 대자가 큰 대자인데 전부 다 크다는 뜻이에요. 개자. 전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이름에 개자가 들어가는데 이 개자를 참 특이하게 봤어요. 이름에 저런 자도 쓰구나 봤더니 그게 크다는 뜻이더라고요. 위자는 이제 위대하다. 굉음이 들렸다. 큰 소리를 굉음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거자는 거인. 이게 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송자는 소리 성자죠. 소리 난다 하는 거. 그래서 삼희성 세 개의 기쁜 소리다. 그래서 예문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전에 이 소리가 나면 좋았다고 그래요. 옛날이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이게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다듬이 소리. 굉장히 평화로웠다 이거죠. 그다음에 갓난아기 울음소리. 이제 애가 태어난 거, 새 생명이 난 거죠. 그리고 글 읽는 소리. 이제 글 읽으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좋아하죠. 그런데 이 소리를 삼희성이라고 그랬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갓난아기 울음소리는 어느 날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갓난아기를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임신한 여성들도 보기가 힘들고, 임신한 여성 보기가 힘드니까 갓난아기 울음소리도 안 들리죠. 지금 뭐 합계 출산율이 0.8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걱정들을 많이 하죠. 예산 많이 썼는데 애를 너무 안 난다. 근데 애를 안 낳는 게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프다는 거죠. 할반지통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할은 쪼갠다는 거죠. 반을 쪼갰다. 반을 쪼개는 아픕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 몸의 반을 쪼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전에 어떤 대통령이 좀 안 좋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임 대통령이 할반지통의 고통을 느낀다. 통에는 물론 이제 아프다는 뜻이 있겠죠. 내 몸의 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평가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할반지통, 아플 통자죠. 자, 곡자, 이거 운다는 거죠. 근데 우는 것 중에서 소리 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 고급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읍자도 운다는 읍자인데 곡하고 읍이 뭐가 다르냐면 곡은 소리 내서 우는 거. 그다음에 읍은 소리는 내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 정도. 그래서 조석 고급은 이제 초상이 났죠 어느 집에 초상 나면 이제 음식을 올려드리죠. 요새는 뭐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음식을 조석으로 올려드리는데 그때마다 이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돌아가시면 눈물이 나오죠. 근데 참 제가 어느 상가집에 가서 좀 특이한 걸 봤어요. 좀 뭐 한 20년 된 얘기인데 이제 뭐 이런저런 행사를 해요. 거기서 뭐 절을 하고 뭐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곡할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은 안 흘리고요. 그냥 거기서 곡을 한 3, 4분 정도 하다가 전부 다 친척들이 모여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그게 곡하는 그 스케줄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특이하게 봤어요. 하여튼 대성통곡은 큰 소리로 운다, 목을 놓아 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초본입니다. 에스겔서 4장 11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 초본이 있고 등본이 있죠. 우리 호적 초본, 뭐 주민호 등본 이런 거 하죠. 이 등본은 그 다 복사본을 얘기하는데 베낀 거에 등본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초본은요 그 중에 필요한 거를 발췌를 한 거예요. 그게 초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삼별초에 예문을 들어드렸는데, 이 삼별초는 고려 시대에 굉장히 용맹한 군사랍니다. 요새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특수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공수부대를 얘기하죠. 그런 특수한 임무를 띠고 선발한 그런 부대인데, 고려 항쟁 때 몽고군에 대항해서 아주 각별한 특별한 활동을 벌였다고 그래요. 자세한 거는 좀 인터넷을 좀 보시고요. 이 삼별초의 초자가 바로 이 초자다. 그렇게 베낀다는 그런 초자입니다. 이 초에 그런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본비아물, 본은 본디 본자죠. 본래, 원래 그런 뜻이죠. 본비아물은 이게 본래 내 것이 아니다. 비는 아니다는 부정이죠. 아물은 나의 물건. 본래 내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쩌다가 이제 공짜로 물건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막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이, 본비아물인데 뭐 내 거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공짜로 생긴 거야. 막 써도 돼. 아무래도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들은 귀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본래 자기 것이 아니다. 어디서 이제 거저 얻어 걸린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막대하게 되죠. 본비아물을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쪽. 완공, 에스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에스겔서하고 좀 착각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거는. 자, 완공 4장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여기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완공 나왔고요.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도 이제 공부할 거고,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 통행세, 또 결국도 나옵니다. 네 개 한자어가 나와요.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해서 네 개 한자어가 나오는데, 우선 완공한다, 어떤 건물을 완전히 짓는 거죠. 준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준공도 건물을 짓는 거예요. 준공은 건물을 공사를 마쳤다는 뜻이고, 완공은 완전히 끝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비슷하게 씁니다. 특별히 뭐 구분해서 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공의 완자, 완전하다 그런 뜻이죠. 밑에 예문 완벽, 우리 뭐 완벽하다, 완벽하게 했어. 그러면 이 벽자가 무슨 벽자냐면 구슬벽자예요. 구슬. 이 벽자 밑에 구슬로 받침이 있죠. 구슬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는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구슬이 아주 아름답고 흠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완벽하다. 그래서 완벽을 씁니다. 구슬벽자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공자, 산업공상,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TV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직업의 귀천이 있었고 서열이 있었대요. 그 순서가 산업공상이랍니다. 선비들, 이제 요새로 하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전에는 장원급제하고 이런 사람들 그 제일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안 봤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쟁이들, 어떤 뭐 이제 철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공이죠. 쟁이. 그 다음에 상은 장사어치라고 그러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이 계급 순으로 조선 시대에 사실상의 계급 차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요새 이 사법고시 한 사람들, 행정고시 고시 출신들이 많이 이 윗자리에 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조선 시대부터 이런 습관이 생겨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제 계급이 정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해. 이 순서 거꾸로 했다 이게. 그러면서 산업공상이 요새 시대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 해가지고 제조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부자가 많죠.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별도로 하더라도 나머지 학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배고프다 요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순서가 거꾸로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공부라고 있죠. 이 상을 먼저 내놓습니다. 상을 요새는 상공회의소 상이 먼저예요. 공상회의소 뭐 공상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조선시대 공상국이라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 시대 그때도 그때만 해도 공을 우선했어요. 근데 요새는 절대로 상이 우선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자 관세, 본문을 읽어드렸어요. 관세는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이 가면서 거기에 적당한 세금을 매기죠. 자, 관세 관은 관련한다 그런 건데 이제 관계하고 예문을 들었어요. 이 관계는 이 특별한 의미는 아닌데 중국 사람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 이걸 관시라고 읽어요. 관시. 관을 관이라고 읽고 개는 시. 관시다. 중국 사람들은 관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도 살아봤죠.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 관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누구랑 이제 관시를 맺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간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혈연, 직연, 학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중국 사람도 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뭐 알려진 얘기죠. 어디 관공서에 누구랑 관계를 잘 해놔야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관시 그렇게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자, 세는 세금 내는 거죠. 여기 전기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왜 전기세를 예를 들었냐면 우리들이 전기요금을 내죠. 근데 우리가 전기요금 얼마냐? 뭐 10만 원 나왔다. 10만 원 전기요금 많이 나온 건데 5만 원 나왔다. 그건 전기요금이에요. 사실 전기세가 아닌데 우리가 말할 때 전기세, 수도세 하는데 수도세, 전기세가 그 요금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와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 다만죠. 통행세 이것도 이제 아까 본문 읽어드렸고 통행할 때 내는 세금이죠. 뭐 지금 우리나라는 통행세라는 것이 이제 뭐 고속도로 갈 때 통행 요금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통행세가 있는 나라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뭐 그런 고속도로 통과 이런 거 말고 어디 지나가는데 돈 내라 뭐 이런 거 파나마 운하 그건 엄청난 돈을 내죠. 파나마 운하의 그 거리가 불과 40km? 구분이 안 된대요. 40km가 채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걸 돌아가려면은 뭐 거의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통과하는 배가 하루에 10척 이상 지나간답니다. 하루에 10척 이상. 그래서 상당한 돈을 내고 돌아가죠. 자, 하여튼 이 통은 통한다는 거고 행은 단일 행자라고 그러죠. 세는 세금 세자고. 전가통신. 자, 이게 이제 옛날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해요. 돈은 저는 돈전자죠. 그다음에 가는 가능하다. 돈이 가능하다. 통신. 이건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아니고 신하고 통하다. 이게 돈은 신하고도 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money make mayor go.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영어에도. 전가통신. 돈이면 돈이 만능이다. 그런 뜻이고 행공반 이렇게 예문을 듣는데 이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뭔가 소득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골프 칠 때도 홀컵이 있으면 그 홀컵을 지나가야지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홀컵을 지나가든지 그러죠. 근데 홀컵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행 공반 아무것도 안 하면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발이 바빠야 입이 바쁘다. 이게 많이 다녀야지 먹을 것도 많이 생긴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계신다면 하여튼 뭐 무슨 일인지 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예. 그다음에 새는 납세 의무예요. 우리 이제 국민의 의무가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납세 의무도 있고 교육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 의무가 있다. 일도 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요즘 투표 의무도 있다고 그러면 헌법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닌데 그런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납세한 사람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무슨 투표권이 있느냐. 근데 요즘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그래서 투표권을 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금 낸 사람만 투표권에 얼마를 냈던 간에 그런 사람만 투표권을 줘야 된다. 납세 의무, 우리 의무 중에 하나죠. 다음 한자어 결국 아까 이게 본문을 읽어드렸어요. 이 결발부부 결은 맺는다는 거죠. 국은 어떤 판국이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제일 끝에 그런 끝에 사망에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결발 부부라는 게 뭐냐 어떤 부부인데 이 머리카락을 맺은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카락하고 부인의 머리카락을 엮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처녀 수총각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거를 결발 부부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거의 안 쓰는 말이죠. 안 쓰는 말인데 이런 말도 있다. 그래서 발이 머리카락 발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국은 예산국장.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예산국이라고 있죠. 예산국장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웬만한 장관은 장관보다 더 힘세요. 힘센 국장이 3명이 있었는데 이건 좀 80년대 얘기인데 요새는 조직 개편 됐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산국장, 이재국장, 이재국이라는 게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그런 자금 흐름 이런 걸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치안국장, 치안국장은 이제 내무부, 당시 내무부 소속인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굉장히 힘이 컸어요. 이런 세 자리가 국장 중에서 가장 꽃보직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 있는 국장 자리다. 이재국장, 여기 나온 예산국장, 치안국장, 그 요직이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아마 임명을 했다고 그래. 대통령이 그래 요 세 자리만큼은 관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한자 준공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앞에 건 중건입니다. 여기는 준공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더라. 여기 준공하고 영지 두 개 한자어가 나오는데 준공은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칠 준자 공사를 마쳤다 준공이죠. 준공검사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맡게 되죠. 갈수록 준공검사가 까다롭게 된답니다. 이게 왜 까다로워지냐면요. 이 국민들 안전이 자꾸만 중요시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으로 요새는 이 설비에 인테리어에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건물 10층짜리 짓는다 예를 들어서 건물 외곽이 한 1년 걸린다면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들어간대요. 그만큼 이제 건물이 좀 잘 팔리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짓는 것보다 인테리어 값이 더 들어간다. 이 건물 지어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공검사.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공은 이 공기 단축, 이 장인 공자죠. 장인이라고 그래. 공기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거. 이게 공기 단축이 돈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하면 뭐 하루만 빨리 하겠습니까? 일주일 뭐 열흘 빨리 하면은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빨리 받게 되고 또 인부를 안 쓰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따라가지고 그 얼마 전에 와우 아파트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죠. 1970년도 4월 달인가 그때 무너졌죠. 그 준공되고 4개월 만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대요. 그게 그때 27명이 죽고 서울시장이 날아가고 그랬죠. 이제 빨리빨리 하는 버릇. 이게 좀 우리나라는 계속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줄 보겠습니다. 영지. 본문은 읽어드렸고요. 자, 영지는 거느릴 영자입니다. 다스릴 영, 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우리 뭐 대통령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제 대통은 통괄한다는 거죠. 크게 통괄해서 거느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뭐 말은 많이 하는데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영자는 거느린다, 거느릴 영자입니다. 통은 통괄한 자, 통합한다. 크게 통합해서 거느린다. 모든 걸 통괄한다. 대통령. 자, 그다음에 지는 땅지, 일우명지다 하는 거는 이제 한 마리 소죠. 일우. 명은 소 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는 땅지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소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예, 굉장히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 이루명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엎드리면 코 닿는데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엎드리면 배꼽 닿는데 그래서 조크로 얘기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쪽 동관. 에스라서 5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누가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하고 이제 꾸짖는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동관들이, 동료 관리들이 그런 뜻입니다. 같을 동자죠. 관은 벼슬 관자예요. 벼슬 관. 자, 그래서 5월 동주다 하는 거는 이제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중국의 앙숙이었는데 같은 배를 탔다. 같이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공동의 적을 만나니까 같은 배를 타고서 같이 싸운다. 5월 동주. 그때 이제 말이 생겼어요. 이 주는 배 주자입니다. 배주 배. 이제 바다에 아주 큰 배는 아니에요. 큰 배는 아니고 적당히 큰 배죠. 5월 동주,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그래서 월남이라는 나라 있죠. 베트남, 영어로 베트남. 미국 사람들은 비엔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게 왜 월남이냐? 월나라의 남쪽이에요. 그러면 그 왜 월남이라고 그랬느냐? 그 월나라의 바로 위에가 베트남 바로 위에가 월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월남이라고 그랬어요. 저것도 우리 땅이다 하면서 월남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 땅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월남이라는 게 거기서 생긴 겁니다. 자, 관구자부, 벼슬관자인데 이 관구자부다. 이제 관을 오래 하면 오래 구자죠. 스스로 부자가 된다. 좀 관리를 오래 하면 스스로 저절로 부자가 된다. 좀 뭐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럼 관을 오래 해서 뇌물이라도 받았느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건 나쁜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뭐 관을 오래 하면은 뭐든지 오래 하면 부자가 돼요. 사실 월급쟁이 뭐 20년 30년 해서 돈 쌓아놓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특히 관의 돈은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같은 100만 원을 받아도 관에서 받는 돈은 연속성이 있죠. 안전하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회사 다니면서 100만 원 받으면은 어떤 때는 좀 돈을 늦게 준다기보다 뭐 보너스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 부인은 자기는 월정이 싫다, 사업하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 돈이 많이 들어올 땐 막 뭐 1,000만 원도 들어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돈이 안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살림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월급쟁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광고자분은 벼슬을 오래 하면 스스로 부자가 된다. 예. 그만큼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딘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나이 70살이 정년이죠. 그런데 어떤 그분 동기생이 얘기하는데 70을 다 채우는 사람이 10%가 안 된대요. 뭐 전부 다 목사님이 되시면 70까지 하느냐 이건 아니랍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그렇답니다. 예.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보물전각 에스라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보물 전각. 이 보물 전각은 왕궁의 보물을 보관하던 장소를 보물정각이라고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보물정각, 보물을 귀중품을 저장하던 장소, 보물정각. 그래서 이제 보자에는 보물 보자인데 국보하고 보물. 우리나라 이제 국보하고 보물을 나눴죠. 그래서 국보를 더 한 단계 위로 보자. 실제로 그래요. 이제 보물은 뭐 꼭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국보보다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보의 기준을 이렇게 정했대요. 우리나라 국보가 316개가 있는데 제작 기간이 오래됐고요. 근데 그 시대의 표준이 돼야 되고 유명 인사가 제작을 해야 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거. 제작 기술 좀 특이하고, 국보 1호는 이제 남대문이죠. 보물 1호는 또 공교롭게 동대문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국보 1호보다 2호, 3호 이렇게 하는데 1호가 제일 중요하고 2호가 덜 중요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국보의 중요도 이런 거를 에, 번호를 매기지 않기로 했대. 다 똑같이 중요한 건데 왜 번호를 매기느냐. 그 이제 그렇게 되고 보물은 이제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 2,293개가 있다고 그래요. 보배스러운 물건이다 보물.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건축이나 기록물, 미술, 조각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걸 보물이라고 그러죠. 물에서는 생활 폐기물 예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물고기 안에 이 먹을 게 없어갖고 물고기가 비닐봉투를 먹은 게 막 나왔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연산보다 차라리 양식이 더 좋다. 양식은 그런 건 없거든요. 양식은 일정한 공간에 모아놓고서 그렇게 물고기 먹이를 주죠 계속. 그래서 요즘 이 하도 폐기물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양식이 더 낫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생활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이 뭐 그 케이크를 샀더니 뭐 버리는 게 3분의 1은 되더라. 뭐 이거에서 비닐봉투 싸고 하여튼 폐기물이 많이 나오더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이 생활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이거 처리하는데 앞으로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 컵 같은 거 이제 앞으로 뭐 내후년부터인가 못 쓰게 한다 그러죠. 비닐봉투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파키스탄인가 뭐 그 나라는 비닐봉투를 아예 못 쓰게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린대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 궁궐이죠. 궁궐전자, 근정전. 큰 대궐의 큰 거를
근정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근정전은 경복궁에 있죠. 이 근정전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아 저게 근정전이구나 이제 모르고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근정전이 굉장히 이 경복궁에서 제일 메인입니다. 모든 행사 왕의 즉위식도 여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급제한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 사령장 이런 것도 주고 이 근정전이 제일 에, 중요한데요. 이 근자는 힘쓸 근자 옆에 힘력자가 붙어 있죠. 근정전 나중에 경복궁 가시면 한번 눈 깊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각은 대연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연각. 이 대연각 글자가 참 특이해요. 그래서 큰 대자 그럴련 집각 자연스럽다. 근데 이 연자에는 불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연자에 옆에 이제 불화변이 있으면 더 확실하지만 이 연자만 가지고 그럴 연도 있지만 불타는 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대한강 호텔 화재가 1971년에 났죠.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인데 19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건물 지금도 쓰고 있어요. 50년 넘었죠. 51년이 됐는데 그냥 쓰고 있더라고. 뭐 거기 안전검사는 다 받았겠지만 그 총으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